카지노의 진실과 도박꾼의 심리 단계. 도박은 오락으로만 즐겨야 하며 절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카지노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매 게임마다 저희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임이 수수료를 가장 적게 뗄까요? 사실 바카라조차도 매판 약 2.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40판을 하면서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계속 비기기만 한다 해도 당신은 돈을 잃게 됩니다. 크게 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잃습니다. 저라면 도박에 돈을 태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들으신 이 말은 마카오 카지노의 왕 하옹선 스탠리 호이의 말입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억만장자이며 마카오의 19개의 카지노를 소유한 SJM 홀딩스의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투어스다이버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홍선이 카지노의 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졌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의 좌우명에 있습니다. 도박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긴 것이다. 도박에 대한 관점에서 하홍선은 도박하지 않는 것이 곧 지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도박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박은 10번 하면 9번 진다는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도박은 오락으로만 즐겨야지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카지노는 계속 수수료를 챙깁니다.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더군요. 40판을 비겨도 돈을 잃습니다. 그는 또한 아무리 부자라도 카지노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박 산업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기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카지노는 플레이어가 계속 도박을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플레이어들은 계속 도박을 할까요? 정신을 잃어서일까요? 약물에 취해서일까요? 아니면 도박 중독 때문일까요? 도박에 대한 탐닉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약점이며 특히 동양인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3대 악 중 하나가 도박입니다. 매춘과 마약도 문제지만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마약 중독도 매우 해롭지만 억만장자들의 경우 현재 마약 가격으로는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수백만 달러든 수십억 달러든 재산이 있더라도 빚더미에 앉아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든 오프라인 도박이든 파괴력은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다 잃으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그들이 어느 정도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을 잃고 나서 또 돈을 가져와 계속하거나 심지어 돈을 빌려서 계속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도박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마도 레민만큼 도박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레민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레민은 축구 도박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경기에 1000만 동을 걸었고 뜻밖에도 8천만 동을 땄습니다. 도박꾼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노동 가치의 부정입니다.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레미는 투자금이 거의 2억 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동 이상을 땄습니다.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도 1억 동 이상 모으기 어려웠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번 것입니다. 레미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축구 도박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파산이라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잃기 시작했을 때 모든 계획과 손실 방지 대책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빨리 돈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박 중독자의 가련한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10억 동 이상을 딴 지 3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레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레미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비, 전기세, 생활비를 내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레민이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30억 동 이상을 잃었고 그중 20억 동 이상은 부모님과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빚과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은 욕망은 레민을 미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했습니다. 미치기 전에 그는 시장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월 3%라는 엄청난 이자율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년도 차에 되지 않아 레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때 그의 신용카드도 더 이상 재정적 구멍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반년 이상 연체되었고 그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레민은 매달 2억 동 이상을 갚아야 했고 이자만 해도 7천만 동이 넘었습니다. 만약 그때 레민이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고 도박 중독을 치료하려 했다면 그는 여전히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민은 부모님 몰래 130제곱미터 넓이의 집을 팔았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니 그에게 남은 돈은 겨우 2억 동뿐이었습니다. 그 후 레민은 약 한 달 동안 호텔에 숨어 지내며 연락을 끊고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소 20억 동을 다시 따서 작은 집을 사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레민에게 남은 돈은 1억 동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남은 1억 동을 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운명과 마주하기 위해 호텔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레미는 도박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로그아웃 생을 마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그가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그날 밤 부모님은 예약 정보를 통해 그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미는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많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지나고 약 1년 후 집값은 30억 동 이상 올랐습니다. 평생 힘들게 돈을 모아 아들에게 집을 사주신 레민의 부모님은 이제 아들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불과 이제 3년 만에 꽤 부유했던 가정이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년간의 침체 끝에 레민은 마침내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가치 인식 부족은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반년을 살면서 월급이 1,000만 동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전 생활과의 큰 격차와 또래 압력은 레민으로 하여금 결국 로그아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레민은 30세였고 집도 없고 낡은 차 한 대만 남았으며 자신은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도박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도 결국 14년 만에 파탄났습니다. 그는 이를 게을리하고 매일 도박만 하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들아, 옛 도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다 보면 점차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부모님이 전적으로 지원해줄게.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이 상의했는데 연금과 지난 몇 년간의 임대료를 모아 7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사주는데 쓰기로 했단다. 결국 레미는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시 도박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즉시 어머니께 보내고 하루 30만 동만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했습니다. 현재 레미는 14개월째 도박을 끊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한 번 볼 정도이거나 이 대도시에서 화장실 크기만 한 작은 방을 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는 부모님과 안심하고 이야기하고 작은 선물을 사드리고 자신 있게 거울을 보고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레민이 자신의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돈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재정적 자유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례는 제 형의 이야기입니다. 마카오로 이주하여 오랫동안 카지노에서 일했기 때문에 형은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빠져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항상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연인들은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애정을 원합니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높은 완벽을 원합니다.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조차도 좌절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형은 많은 도박꾼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룻밤 도박 손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모은 저축액과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도박에 돈을 쓰는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카지노의 진짜 고객은 소액 도박꾼이 아니라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서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형은 도박꾼들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모험을 즐기는 유형의 도박꾼입니다. 형이 만난 경우는 겨우 30세의 젊은 부자였습니다. 매달 그는 한 번 마카오에 왔고 매번 50억에서 100억 동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0억에서 15억 동을 걸었습니다. 이기면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즉시 30억 동을 걸었습니다. 몇십억 동만 남아도 주저없이 전부를 걸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100억에서 150억 동을 땄고 지면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에게 도박은 단지 자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따느냐가 아니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긴장감과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극도의 희열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그에게 세상이 자기 편인 것처럼 하늘의 총애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감정을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장워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카지노는 그와 같은 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번 이길 수 있지만 한 번만 지면 원금과 이익 모두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에서는 그가 매우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카지노에서는 결국 패배자일 뿐입니다. 둘째, 의존적인 유형의 도박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골 출신의 사업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약 50세였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는 보통 70억 동을 가져왔습니다. 매번 게임할 때마다 그는 수천만 동만 걸었습니다. 이기면 딴 돈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렇게 해서 그는 10억에서 30억 동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한 달 내내 계속 이겼습니다. 때로는 수억 동을 땄고 때로는 30억 동을 땄습니다.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2억 동 이상 손실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조급해지고 충동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수억 동을 걸었습니다. 원금을 되찾으면 다시 적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여러 판을 연속으로 진 후
형은 처음으로 그가 미쳐 날뛰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십억 동을 걸기 시작했지만 졌고 그 후 남은 돈 전부를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잡고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700억 동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마카오 카지노에서는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크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매년 그의 회사는 약 100억에서 150억 동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마카오에서 일주일 동안 도박을 하면 1년 동안 번 돈과 맞먹는 금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이 무서운 점은 이전의 모든 노력이 하찮게 느껴지게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 동기를 잃게 됩니다. 동시에 삶을 회피하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박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조차도 그것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카지노를 열어야만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C씨와 B씨라고 부르는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큰 손님들이었습니다. 각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달에 20일 이상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며 보낸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 그들은 주저없이 여권을 필리핀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차 씨는 MGM에서 자주 게임을 했습니다. 그는 12시간 연속으로 기계 앞에 앉아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식사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반면 DC, B씨를 DC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바카라를 매우 좋아했고 도박 테이블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도박에서 이기는 것도 그다지 즐겁지 않았고 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C씨가 D씨에게 슬롯 머신은 정말 밑빠진 독이라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D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계속하는 거죠? C씨가 대답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으니까요. 제 형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카지노에 갖다 바치는 걸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부자들이 스티브 잡스나 마윈 혹은 워런 버핏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사치품을 가졌고 하늘이 내려준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자선에 대해서는 내 돈은 내가 번 것인데 왜 기부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입니다. 어차피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도박판에서 자신을 방치하는 껍데기 뒤에는 텅 빈 영혼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C씨는 수백억 동의 빚을 지게 되었고 D씨는 계속해서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도박에 대한 인간 본성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카오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카지노에 여러 번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회원 카드를 만들고 도박을 해서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그런 다음 포인트를 사용하여 전화기, 호텔 방 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VIP 룸에는 종종 큰 손님들을 카지노로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놀러 오면 그들은 호텔, 셔틀, 심지어 식사까지 모두 책임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크게 걸면 그들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쇼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인보다 더 세심합니다. 아마 많은 관광객들은 대부분의 VIP 룸이 도박 중개인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면 그들은 기꺼이 카지노에서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이기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면 돈을 갚을 기한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발달된 사업 형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테이블의 베팅 한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베팅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드래곤2나 드래곤3과 같은 더 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베팅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박을 좋아하지만 마카오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베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카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들이 각 판의 점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걸 것인지만 말하면 그들이 그대로 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카라에 열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공정해서일까요? 틀렸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 모든 바카라 플레이어가 자신이 게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카지노 외에 마카오는 또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바로 고급 의류 매장, 보석상, 그리고 나이트클럽입니다. 마카오의 나이트클럽은 전 세계에서 온 8개국 연합군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미녀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곳의 사치스럽고 허황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각 상점은 당신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도록 자극합니다. 주변의 카지노들은 마치 시한폭탄이 장착된 ATM 기계처럼 친절하게 당신을 유혹합니다. 이 말을 빼먹었네요. 카지노 주변 식당들이 대부분 포르투갈 음식이나 홍콩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대신 중국 본토 각 지역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동북식당, 사천식당, 호남식당, 상하이식당 등. 이 친숙한 음식들은 중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카오와 홍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홍콩 사람들은 중국 손님들을 대할 때 다소 거만한 반면 마카오 사람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토에서 온 손님을 만나면 기꺼이 허리를 굽히고 극진한 존경심을 보입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본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카오를 한 번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돈이 최고라는 네 글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상하이와 비교하면 다소 사치스러울 수 있지만 마카오는 여전히 인간의 실용주의를 극한까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제 형이 도박 산업에 종사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그것을 멀리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도박은 해로운 것이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떠나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 계속하는 걸까요? 본전 생각이라는 간단한 한마디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도박꾼들은 자신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도박이라는 악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숙한 친구들이 점차 탐욕스럽고 무섭고 추악한 존재로 변해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도박 중독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 모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우연한 기회에 약간의 탐욕 때문에 점차 도박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장소의 불법 도박장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를 위장한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각자는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고 플레이어들의 돈은 도박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카오와 같은 합법적인 카지노에 가면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져서 계속 도박을 해야 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확실히 아니오입니다. 도박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돈을 잃게 만듭니다. 10번 해서 9번 진다고 말하는 대신 10번 해서 10번 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의 카지노는 불법 도박장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들은 한 명의 먹잇감을 속이는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도박 중독자의 심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도박에서 벗어나도록 이해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도박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조차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그것이 도박이 아니라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공정한 카지노를 찾기만 하면 도박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친숙한 사람이 어떻게 무서운 도박 중독자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단계, 경계 단계, 제2단계, 타락 단계, 제3단계, 만회 단계, 제4단계, 파산 단계, 모든 것을 잃는 단계. 제1단계에서는 카지노에 처음 들어섰을 때 모두가 매우 경계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오락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만 겁니다. 몇백만 동을 따면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운 좋게 1억 동을 따면 매번 카지노에 올 때마다 1억 동을 따고 떠날 수 있다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마카오에는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락 활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담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점차 매번 게임에서 1억 동을 찾는 과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당신은 몇 번 운 좋게 테이블에 앉아 1억 동을 따고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쉽게 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5천만 동에서 8천만 동을 따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계속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 후에는 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겼기 때문에 멈추려 하지 않고 만회하기 위해 계속 게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도박 경험을 더 쌓게 됩니다. 2억 동을 잃었더라도 만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억 동만 따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고 만회합니다. 이 과정 동안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당신이 거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2억 동을 잃고 만회하고 싶을 때 반드시 베팅 금액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1억 동, 2억 동, 심지어 3억 동을 잃고 만회한 경험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단지 다음번에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기까지 와도 이 경험들의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1,000만 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좌절하고 화가 나서 남은 돈 전부를 바카라의 페어에 걸어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페어는 뱅커 또는 플레이어의 2 카드가 페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베팅 방식으로 승률은 11분의 1입니다. 물론 확률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첨 확률이 약 1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날 그는 페어에 당첨되어 상황을 역전시키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마지막 칩만 남으면 항상 페어에 걸었지만 다시는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계산해 보았고 페어에 건 돈이 예전에 딴 돈보다 1억 동 이상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베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 중독자에게 경험 축적의 위험성입니다. 제2단계에서 각 도박꾼은 카지노에서 처음으로 크게 논 후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3억 동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전 경험에서 온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3억 동을 잃었지만 그래도 만회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운이 다시 내게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바카라에서 각 결과는 예측 가능하며 운도 단지 도박꾼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주는 페어 베팅처럼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수록 더 많이 잃었고 심지어 초기 자본금도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도박 경력에서 처음으로 추락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패배가 그를 진정한 도박꾼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야 카지노를 떠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그들이 계속 게임을 하도록 붙잡아두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억 동을 따거나 10억 동을 만회한 경험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 1센트만 남아도 그것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걸어야 합니다. 제3단계에서 그들은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회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늘이 무너지듯 무너졌을 때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손실을 본 후 도박꾼은 자신의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꺼내야 한다면 매우 아까워합니다. 마카오에는 10억 동으로 300억 동을 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계속 도박을 해서 310억 동 전부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 투신자살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큰 붕괴를 경험한 후 도박꾼은 오직 만회할 생각만 합니다. 그들은 항상 지난번에 잃은 돈을 만회하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도박꾼들은 수없이 다른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심하게 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억 동을 잃었을 때 정신이 멀쩡한 도박꾼이라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만회할 수 없다면 10번으로 나누자. 매번 20억 동씩 만회하면 괜찮겠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끝없는 도박의 소용돌이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도박꾼의 의존적인 심리와 도박에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도박은 인간의 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심연으로 빠뜨리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며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도박 금지는 모든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해악을 깨닫고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밑 빠진 독과 같은 함정입니다. 하옹선의 이야기와 레민의 경험은 도박이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옹선이 말했듯이 도박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긴 것이다. 이것은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교훈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운에 대해 주관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있고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깊이 빠져들수록 더욱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박 금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도박을 멀리하며 현재의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